안녕하세요.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명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 추석을 앞둔 며느리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데 계속 제가 생각이 없다고 하네요. 자꾸 전염병 핑계댄다고 하는데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너무 답답하네요. 하도 답답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자니까 네 친구들은 당연히 네 편 들지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써요. 저는 이혼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합의 이혼 안 해준다면서 제가 후선 건다고 하니 귀책 사유가 없는데 왜? 이러네요. 저는 현재 임신 중이에요. 이틀 뒤 제왕으로 둘째 출산 예정입니다. 조리원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 출산이라고 제가 조리원 3주 간다고 했습니다. 첫째 때도 30시간 진통을 하고 결국 수술을 해서 힘들게 출산을 했는데 사정상 조리원에 못 있고 집에서 조리를 했거든요. 그때 제대로 못해서 힘들었던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무조건 3주에 있겠다고 했죠. 수술하고 3일은 남편과 5분 거리에 사시는 친정엄마가 함께 봐주시고 첫째랑 떨어지기 싫어서 첫째는 올 수 있다고 하여 제가 보면서 병원에서 어린이집 가고 다시 병원으로 오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해보려고요. 첫째랑 둘째랑은 현실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남편이랑 시댁이 출산하고 제왕은 일주일 입원하면 명절이니까 조리원 바로 가지 말고 집에 있다가 설날에 제사 지내고 설 연휴 끝나면 조리원을 들어가래요. 제가 여러 명 모이는 건 집합 금지니 이번에는 못 모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가족이라서 상관없다고 합니다. 설명을 해줘도 우기는데 정말 우기는 사람 앞에 장사 없네요. 신생아 태어난 지 일주일도 안 됐고 실밥을 풀고 난 바로라 힘들다라고 하니 젊은데 무슨 걱정이냐고 하시는데 어이도 없고 아기가 너무 어려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둘째가 훗배아리도 심해서 실밥을 풀고도 힘들고 아프대서 라고 하니까 그건 누워있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움직이면 회복도 빠르다고 움직여야지 누워있으면 더 힘들대요. 시어머니 말도 웃기는데 남편 말이 더 기가 막힙니다. 너 지금 명절 지내기 싫어서 엄살 피우는 거야 뭐야. 하기 싫어?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거잖아. 전염병이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하고 조리하면 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해. 왜 오빠 조상의 제사를 내 몸 망가져가면서 내 새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해야 하냐? 오빠가 가서 후손 노릇 제대로 하면 되잖아 라고 했더니 말 참 예쁘게 한다고 비꼬네요. 시댁에다가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3, 7일도 안 지났고 너무 어려요. 명절에 가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예요. 그랬더니 3, 7일은 미신이라는 둥 제사를 지내야 지켜준다는 둥 벽 같은 소리만 합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해도 계속 가족이라 괜찮대요. 설명을 해줘도 우기기만 하고 이럴 때 모여야지 언제 모이겠냐고 아기가 태어났으니 보여줘야지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남편 기준 고조 할아버지 5대선 윗조상 제사까지 이번 명절에 하기로 했다면서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기도 이렇게 사람을 많이 만나면 면역력이 생기는 거라면서 너도 병원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야지 이러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계속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열받아서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제 아기랑 제 몸을 지켜야겠으니까 어머니 혼자 조상덕 보세요. 제 몸 혹사해가면서 이씨 집안 조상 모시기 싫어요. 남편이라는 놈은 손가락 꼼짝 안 할 건데 왜 제가 개고생을 해야 해요? 애아빠라는 놈이 지 자식 위험한 거 지켜보기만 하고 조상한테 면역력을 키워달라고 하나요? 이런 무식한 소리가 어딨어요? 어머님, 면역력 이딴 식으로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시국이 시국인데 뉴스도 안 보세요? 어머님이라도 남편 말리시지는 못하실 망정 해도 너무 하시네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른한테 소리 지르는 것도 처음이라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 시댁 일주일에 2번을 갔습니다. 맛있는 거 시부모님 좋아하시는 간식이나 과일 비싸든 싸든 자주 사갔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가서 해결해 드렸습니다. 전염병 핑계가 아니라 애를 낳은 상태인데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실밥 푸른 상태일 텐데 조리 하나 못하고 제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 난리인 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첫 출산도 아닌데 뭐 일주일이면 회복된다는 남편 말에 어이없고 정이 다 떨어지네요.
둘째 출산을 앞두고 사람이 360도 변해서 더 서럽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싫다고 안 가면서 저보고는 가래요. 근데 그동안은 저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했습니다. 그동안 저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되갚네요. 아이 낳고 한참은 힘들 저인데 조리만 해도 힘든데 첫째 마음 살피면서 둘째까지 봐야 할 생각이, 안 그래도 엄두가 안 나고 무서운 저에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지 너무 서럽고 원망스럽습니다. 이보다 더한 이혼 사유가 있나요? 남편은 저보고 시댁 가기 싫어 이혼하자는 애 너밖에 없을 거래요. 제가 가기 싫어 이러는 거 같느냐고 하면 라고 하네요.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반드시 이혼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으로 나올 준비하는 아기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이렇게는 서러워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옮겨서 출산하고 조리원 다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며느리로서 도리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상황에서 시댁 안 가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제가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건가요? 섭섭할 수는 있지만 이혼까지는 아닌 상황인 건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듣고 싶어져요. 후기가 늦었습니다. 아기 잘 낳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일단 전 진통이 오는 바람에 입원을 해서 예정이었던 올 수술이 아닌 하루 전에 수술을 해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남편한테도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아기 낳기 전에요. 댓글을 보고는 다들 며느리라서 시댁의 시자도 싫어하는 거라며 며느리 도리, 아내 도리 운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너도 도리 좀 해라, 사위 노릇을 해라, 우리 집 가구 재배치해야 한다니까 좀 하고 아빠랑 술 좀 마시고 연휴 지나고 아빠 검진 있으니 모시고 가라고 하니 내가 왜? 라고 하는 인간. 그래서 저도 말했습니다. 나는 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하지? 네 집에 내가 노예짓을 해야 하는데 네 조상이지 내 조상이 아니야. 그리고 네가 날 생각이라도 했다면 이딴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 하니 끝까지 시댁에 가기 싫어 별지랄을 다 떤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하는 인간이다 싶어서 대화를 중지하고 회사 가 있을 시간에 행동에 옮겼습니다. 애 낳을 준비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혼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니던 병원과 조리원도 옮겼습니다. 8개월 전부터 알아본 조리원이고 제 기록이 다 있던 병원이라 정말 망설였는데 애 낳는 순간을 기점으로 새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져 강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전염병으로 인해 조리원의 자리가 많더라고요. 큰애는 낮에는 친구가 밤에는 친정엄마가 봐주기로 했고요. 이번 일로 친구한테 제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되었는데 친구도 많이 놀래더군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둘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러 가기 전에 비번을 바꾸고 짐을 챙겨 입원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거 제가 해온 거거든요. 남편 집은 하나도 없기에 제 집이니까 쫓겨나도 지는 할 말이 없겠죠. 갑자기 문도 잠겨있지 애 낳아야 하는 아내는 증발했지 모르긴 몰라도 많이 놀라긴 한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전화도 거의 100통 가까이 와있고 엄마한테도 전화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엄마는 아예 전화기를 꺼놓으셨고요. 카톡만 덜렁 보내놨습니다. 네 돈 1도 없는 집이니 나가라고, 귀찮아, 합의이혼 진행하는 거니까 협조 안 하면 변호사 알아볼게라고요. 제가 이렇게 실행할 줄은 몰랐겠죠. 그러니 저를 더 만만하게 봤을 거고요. 하지만 제일 저를 도와줘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저를 벼랑 끝으로 모는 남편을 보면서 제 인생을 그놈과 함께하기는 싫었습니다. 명절에 이혼 많다는데 그 이유가 며느리들이 시댁 가기 싫어서인가 보네 라고 말하는 인간이거든요. 애 낳은 지 일주일 된 며느리한테 덕 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이 정말 한때 제가 사랑했던 남자라니 후회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좀 막막하기도 했죠. 아이들을 제가 키워야 하니. 그리고 혹시나 합의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복잡한 상황들 머리 아프기도 하고요. 친정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겠죠. 죄송스럽지만. 하지만 일단은 제 조리에 집중하고 싶어서 3주 동안은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첫째한테 제일 미안하더라고요. 동생이 태어나는 상황에서 많이 당황스러울 텐데 어린이집까지 갑자기 옮기고 적응 못할까봐 걱정이었죠. 3주 지나고 나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실종 신고를 했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이혼할 거냐고 다른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울고불고 난리를 치네요. 시어머니도 친정에 꽃바구니며 과일바구니를 보내면서 제 눈치를 보고요. 하지만 버스는 이미 떠난 걸 어쩌겠습니까? 이제는 제 미래에 남편과 시댁은 안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제 뜻을 굽힐 수가 없네요. 저도 이렇게 명절 때문에 이혼하는 며느리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육아에 좀 더 적응을 해야 해서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는 데에는 좀 걸릴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빨리 다 정리해버리고 싶네요.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은 벅차고 막막한 제 앞날이지만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내가 지금 뭘 본 거야? 제왕 일주일 만에 이 겨울에 제사상을 차리라고? 미쳐도 한참 미친 것들이네. 갓 태어난 애 기름 냄새도 문제고 이 사람 저 사람 손 타는 것도 문제인데 미쳐 돌아가는 집구석이네. 왜 이혼 사유가 아니야? 이혼 사유야. 잘 생각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 안녕하세요. 와이프와 도저히 의견이 맞지 않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는 결혼 5년차 30 중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계시고 외동이고 와이프는 홀 어머니에게 외동입니다. 둘 다 외동이니 명절엔 최대한 반반 나눠 있으려고 하고 설에는 남편, 추석에는 아내 이런 식으로 먼저 갑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아내에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 집엔 고모, 아버지의 누나, 아내 입장에선 시고모와 사이가 각별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젊어서 저를 낳으시고 어머니가 저를 낳고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당시 고모가 결혼과 꿈을 포기하면서 저와 제 어머니를 돌보고 저희 집 생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고모 덕분에 우리 집이 사람처럼 살게 되었고 어머니와 고모가 신우 사이인데도 자매처럼 정말 잘 지냅니다. 나중에 더 나이가 들면 시골에 내려가 셋이 함께 산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각별함 때문에 아내에게 대리 효도를 강요하거나 특별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서로의 부모님 댁에만 갔고 고모에게 안부 전화를 드려라 이런 강요도 없었습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엽죽고자 하는 건 저번 추석에 내려가니 저희 부모님께서 고모가 명절마다 혼자 계시니 앞으로는 부모님은 고모와 명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희 보고 내려오라고도 안 하시고 앞으로 명절에는 너희끼리 여행을 가든 알아서 시간을 보내라고 하시더군요. 요즘 뉴스를 보니 명절 연휴에 여행을 다니고 한다고 젊었을 때 여행도 다니고 하라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두 번 보는 건데 내심 아쉬웠지만 와이프는 아무 말 없더라고요. 추석을 보내고 점심도 안 먹고 장모님을 찾아뵙고 집으로 가는 날 밤에 와이프가 장모님에게 말하더라고요. 앞으로 시부모님께서 시고모님이랑 명절 보낸다고 앞으로 우리 명절에 더 자주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집으로 오는 길에 물어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었냐고? 말 그대로랍니다. 시댁에 안 가도 되니까 그 남는 날에 본인 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행 가고 시간 보내라고 한 건데 왜 장모님 댁에 계속 있어야 되냐라니까 와이프는 우리 엄마는 혼자라서 외로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시댁에서 불편하지만 사위로서 가면 장모님이 뭘 시키고 하냐고. 하지만 저도 차라리 집에서 혼자 있는 게 낫지 장모님 댁 불편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부모님도 나 하나고 1년에 한두 번 보는 건데 나는 네가 부담될까봐 고모한테 같이 가자고는 못하겠다. 앞으로 각자 집에 각자 가자고 했더니 화를 내더니 일주일째 말이 없다가 어제 또 같은 문제로 싸우고 냉전 중입니다. 이럴 경우 어찌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너무 길어서 정리해보면 그동안에 서로 배려하면서 명절을 잘 보냈고 둘째는 고모와 사이가 각별한 부모님, 남편 쪽에서 앞으로 명절을 고모와 보낼 테니 따로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남편은 혼자라도 찾아뵙거나 아내와 둘이 여행을 가든 우리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넷째, 아내는 어차피 시간이 남는 건데 시부모님은 둘이시고 우리 엄마는 혼자니 더 오래 뵙고 싶다. 고모랑 특별한 건 우리 집 사정이니 사위 노릇은 해라. 다섯째, 사위 노릇은 할 거다. 딱 지금처럼만이다. 우리 부모님께서 주신 남는 시간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같은 내용으로 싸웁니다. 싸워도 이 얘기가 도돌이 표예요. 명절에 무조건 여행만 가자는 게 아니라 장모님 댁에는 원래대로 가는 거고 우리 집 가는 날에 여행을 가자고 해도 안 통하네요. 여행 가기 싫으면 너는 장모님 댁에 계속 있고 나만 집에 간다고 하니 그럼 자기가 뭐가 되냐고 합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거 대체 제가 문제인가요? 아내가 문제인가요?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이 필요해 글을 적습니다. 아내와 같이 볼게요. 후기. 퇴근 전 쓴 글이 퇴근하면서 보니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우선 조언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아내와 같이 보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추가로 고모님이 얘기하신 분이 계셨는데 본인 결혼 꿈을 포기하고 저희 집 가장으로 살아오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혹여 본인 때문에 눈치 보일까봐 매달 돈만 두고 가시거나 최대한 엄마 입장에서 배려해주고 저희 가족을 위해 사셨다고 해요.
결혼할 때 집 3억 중 2억을 고모가 해주셨고 1억은 제가 모은 돈 대출인데 고모는 결혼하고 5년 동안 안부 전화 한 통을 못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와이프에게 원한 적도 없습니다. 생색낼 분도 아니고 제 와이프가 괜히 눈치 보고 그런 거 싫다 하시면서 서운함 한번 보인 적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와이프가 시댁에 대해 좋게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에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설거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 살림이니 건들지 마라 가서 쉬라고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시키십니다.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이 많다고 하시고요. 만약 이혼한다고 하면 두 분 괜히 본인 때문에 하는 것 같아 슬퍼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더 씁쓸하네요. 후기 2. 아내에게 이 글과 댓글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주장했을 때는 마냥 섭섭하게만 느끼더니 그래도 대중의 의견이라 그런지 받아들이더라고요. 며칠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친정에 같이 가지는 않겠다 하더라고요. 대신 명절 2번 중 1번은 저희끼리 시간을 보내고 다른 날에는 고모님과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하네요. 역시 댓글의 파급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도움받길 잘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와이프와는 싸우지 않고 잘 해결을 했고 와이프도 느끼는 게 맞나 보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댓글: 그렇게 애틋하면 결혼을 왜 했냐 모르겠네요. 남녀 바뀌었으면 엄청나게 욕먹었을 글입니다. 마누라가 간과하고 있는 건 글쓴님 부모님은 고모까지 챙기게 될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명절에 너희 알아서 보내라고 한 겁니다. 오면 당연히 좋아하실 거고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불편한 건 불편한 겁니다. 너희 부모님께서 내 친부모도 아닌데 아무리 잘해줘도 불편하다는 걸 왜 마누라는 모르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세요. 본인도 시부모님 불편하면서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분이시네요. 고모랑 특별한 건 남편 사정이니 사이 노릇은 해라. 이 부분에서 화가 나네요. 마누라는 어머님 혼자 되신 건 너희 집 사정이라고 하면 상처 안 받을 자신이 있나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데 말하는 뽐새가 진짜 이기적이네요. 어디 가서 친정엄마 욕먹을 언행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댓글이: 남편분 생각이 맞는 것 같네요. 기존 부부가 합의하신 대로 잘 지내오신 것 같고 서로 처가나 시댁이나 가면 힘든 건데 아내분이 억지 부리는 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럴 거면 하던 대로 어머니가 오지 마라 하셔도 추석, 설 번갈아 가면서 시댁 처가를 다니세요. 아내분은 편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차고 억지 부리니까 어쩔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